네, 우리 지역 경기도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의정 토크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평순입니다. 오늘은요 미래로 쭉쭉 뻗어나가는 도시 인구도 확 늘어나고 있고 최첨단 미래 도시로 우뚝 서가는 도시입니다. 바로 평택시인데요. 평택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서현옥 경기도 의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멋지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평택 출신, 저희 지역구는 비전일동 동삭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현옥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캠핑장으로 쫙 모셨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무늬만 캠핑장. 그러게 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그 평택도 이렇게 캠핑장이 좀 있나요? 평택은 캠핑장이 2개가 있는데요. 네. 3개가 있네요. 세 개. 진인천 유원지에 또 하나가 더 있어서 네. 저희 이제 팽성읍에 있는 내리 캠핑장하고 진이천에 진이천 유원지에 있는 캠핑장하고 서해안 쪽에 이제 국민 캠핑장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고 쪽에. 네. 평택이 서해안 쪽에 광릉지가 쫙 형성돼 멋있죠. 있잖아요. 왜냐면 노을이 아름다운 평택. 네. 노을이 아름다운 네. 평택. 굉장히 낭만적이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석양이 네네네. 정말 대한민국 최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미래로 쭉쭉 뻗어나가는 도시라고 분위기에서 했는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요? 평택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반도체, 수소, 모빌리티가 굉장히 지금 막 커나가고 있고, 다른 도시는 사실 인구가 굉장히 소멸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평택은 계속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다문화까지 해가지고 평택이 한 63만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도 아드님이 벌써 둘째를 출산하셨다고 네, 젊은 나이에. 맞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주에 네, 맞습니다. 예쁜 소녀딸을 2을 두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평택의 인구는 줄지 않는다. 네. 지난 10대에 이어서 11대에도 평택 시민의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네, 경기도 네, 네. 의원으로서 4년 임기 중에 벌써 절반이 이렇게 쑥 지나갔습니다. 네, 그랬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죠. 네, 맞습니다. 감회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2018년도에 당선이 되고 4년 동안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또 2022년도에 또 평택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정말 국민 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네, 네, 네. 너무 감회가 새롭고 또 사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 평택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재선 도의원으로서 또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해봐야죠. 그렇죠. 초선하고 또 세상이 다르죠. 좀 다르죠. 역할도 굉장히 크고. 네, 맞습니다. 쭉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있네. 맞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 보니까 새롭게 신설된 상임위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위원회인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제가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이 부서가 사실은 많은 국이 경제과학진흥원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라든가 여러 개 약간 이렇게 좀 분리를 해가지고 네네네. 지금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경제라든가 산업이 다 중심이 이제 AI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라든가 이런 게 산업에 대한 인력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지만 경기도가 최첨단의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미래 과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다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미래국이라든가 AI국 또 반도체, 수소, 모빌리티 예, 등 예. 여러 가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을 하나 신설을 한 거죠.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네, 이제 네. 경기도의 상임위원회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관할 부서가 경기도의 미래국 AI국? 신설된 AI국이 있어요? AI국이 있어요. 그리고서 국제협력국이 있고 미래성장산업국이 있고. 네네네. 네. 되게 많네요. 네. 예전에는 너무 역할이 쫙 이게 분산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약간 미래 자료로 딱 붙는 그렇죠. 국들을 딱딱 또 신설했군요. 네, 네, 네. 경기도가 최초입니까? 먼저 선제적으로다가 지금 국을 만들어서 네네네.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이제 과 정도로다가 과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는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약간은 조금 연관돼 있다.
거기에서 활동했던 국을 조금 옮겨서 새로운 신설국과 함께 같이 운영하는 거죠. 이해하는 데는 조금 편하게. 저는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관심 있는 게 또 제가 네. 평택이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평택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삼성 고덕 산업단지가 예. 있고 또 이제 평택에 KG 모빌리티가 있고 아, 그래요? 평택에 이제 수소 복합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하고는 굉장히 연관이 많은 이 국이 돼버린 거죠. 야, 예전에는 이제 수원 하면은 대기업 딱 거기만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이제는 평택이네요. 네. 일자리도 엄청나고. 일자리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 의원님이 더 하실 일이 더 좋으시겠다. 예, 저 그렇죠? 이제 평택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예.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사실은 반도체 관련 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고부가가치의 어떤 인력들은 좀 많은데 사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에 대한 이런 어떤 토론회도 했고 요번에 이제 평택과 안성에 있는 전문 대학들이 네. 공유 대학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반도체과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렇군요. 지금도 뭐 정책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관심 있는 정책이야. 딱 뭐가 있을까요? 딱 꽂아주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다들 이제 AI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에 전반기에도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후반기에도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서 어. 관심 가지고 계속 앞으로 그쪽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는 뭐 평택에 무슨 과거를 뭐 만든다고 그런 얘기도. 지난 금요일에 예. 평택시와 교육청, 시도위원들 또 해가지고 예. 국회와 또 그 시민단체가 발대식을 했었어요. 이제 유치 한번 유치 한번 해보자. 유치 한번 해보자. 야, 평택이 이렇게 시장에서. 과학이 미래 산업인데 그렇죠. 과학고 왜냐면-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이제 경기도에 지금 의정부에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 3개, 4개 정도는 과학고가 필요하다는 임태 교육감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치전을 지금 한 11개 정도의 시도에서 아, 지금 그래요?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예. 평택도 치열한데요? 네, 굉장히 경쟁은 치열한데 2025년도에 예. 송탄 쪽에 브레인시티라는 산업단지가 있으면서 거기에 네. 그 카이스트대도 들어올 것이고 카이스트 대학이 들어와요? 네, 대학이 오.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첨단 과학 단지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과학고가 평택에 같이 유치가 돼 설립이 네네네. 되면 네네네.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좋고 그게 이제 전국 모집이 되지만 평택의 학생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떤 반도체 중심의 시가 되는 그렇죠. 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유치해야 된다고 막 강하게 막 지금 말씀하시다겠다. 우리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막 우리 유치 성공해야 됩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평택 과학고는 평택에 꼭 유치돼야 합니다. 꼭입니다. 네. 자, 보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 재선 의원이셔서 그런지 전반기 또 조례도 많이 발표하셨어요. 네. 다 미래산업과 연관된 그렇죠. 그 조례들입니다. 네, 네. 예전에는 뭐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었고 네. 올해는 2차 전지 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도 발의하셨어요. 2차 전지 중요하잖아요. 예. 이슈가 되고 있는 예. 2차 전지 산업인데요. 이제 저희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친환경 차로 다 이제 내연기관 차에서 사실은 친환경 차로 다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 산업은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미래 있을 먹거리입니다. 거고 네. 미래의 먹거리고 또 평택만 해도 사실은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도시거든요. 평택에 KG 모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발맞추어서 제가 선제적으로 그 기업들을 또 지원해야 되는 이런 근거 마련을 하려고 2차 근거를 전지 마련합니다.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경기도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또 비슷한 게 또 무인 이동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네, 조례. 그렇죠. 무인 이동체 하면은 드론이 생각나네요. 드론, 뭐 무인 이동체, 무인 이동체 네, 말 다. 그대로 거기에 다 포함이네. 요즘에 이제 식당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서빙하는 그 차량 같은 거 있죠. 네네네네네. 그것도 거기에 이제 무인 이동체에 속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첨단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면서 예. 모든 게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AI라든가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인 이동체를 이제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네. 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드론 조례를 따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무인 이동체 조례라는 게 경기도에 있었어요. 그걸 폐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예. 무인 이동체 조례 안에
드론을 좀 더 확대해서 집어넣는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한 거죠. 그렇죠. 요즘 뭐 드론은 뭐 개인들도 많이 지금 띄우고 그렇죠. 있는 네, 하니까 네. 그걸 생산하는 업체들 지금 중국 업체가 엄청나게 네, 지금 맞죠. 선두에 네,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따라가야 될 텐데 네, 네. 그럼 경기도 측에서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렇죠. 그-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쫙 깔려 있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산업으로 다 드론을 이걸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드론 조례에 대한 걸 좀 더 깊이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조례를 네네. 개정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온 게 바로 또 최근에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네, 이런 또 조례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네, 또 맞습니다. 발의하셨어요.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조례들이 사실은 급변하는 어떤 산업 전환에 대한 이런 대응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말맞추어 가지고 지원도 받고 육성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이 조례에 맞춰서 그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적극 행정. 예, 예.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들도 많이 현장도 볼 거 아니에요. 네, 지역에서도 네. 민원도 들어오고. 그럼 우리 뭐 필요해요 하면은 약간 행정할 때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소극 행정이 돼 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네, 그런 지자체에서는? 거죠. 네, 네, 그런 거죠. 저희가 조례를 자꾸 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네. 맞춰서 이런 미래 산업 육성 이런 조례, 뭐 2차 전지 산업 육성이라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이라는 이런 건 일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은 하는데. 산업은 네. 발전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으면 음. 거기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이게 되는 거죠. 오히려 행정이 뒤떨어지는 네, 거예요. 네. 어. 그러다 보면 이 조례의 근거에서 이렇게 발맞춰서 나가면서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 기업이 또 다시 경기도에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고 말 그대로 세금을 그렇죠. 내고 세금 내야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에 마련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안 움직이죠. 당연하죠. 내가 책임인데. 왜 부담스럽죠? 그걸 부담스럽게. 부담스럽죠. 이거 우리 경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팍팍 민원 해결하고 그렇죠. 그래 빨리빨리 움직이고. 맞습니다. 이래서 조례들이 중요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경기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네.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내용 보니까 미래 산업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2차 전지 어렵죠. 반도체다, AI다, 예, 예. 뭐 드론이다. 공부 많이 하셔야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임입니다. 저희 미래 그러니까요. 위가 네.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임인 건 맞습니다. 저희 상임의 전석훈 부위원장님과 제가 예. 전석훈 의원님은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반도체. 수소, 뭐 모빌리티에서 관심이 많았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신설된 이 미래국에 처음 오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배워가면서 또 공부도 하고 또 만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살짝 좀 이 주제를 바꿔서 네. 복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네네.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의원님께서 운영하셨네요. 네네. 치매와 복지가 합쳐진 단어는 저도 좀 약간 낯섭니다. 이 어떤 연구단체고 어떤 연구활동을 펼쳐주셨는지요? 이 치매는 사실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 질병 중에 하나로다 보고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잖아요. 1위예요. 네네네. 이제 저부터가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이제 60대로 가까워 가면서 지금은 이제 이 치매라는 병은 옛날에는 뭐 정말 나이 드신 분만이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젊은 분들도 이 치매에 걸리는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젊은 치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쪽에 관심을 그 전부터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지 또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치매 복지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네. 여기에 또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족들까지도 같이 케어해야 되는 이런 거를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질병을 좀 더 발빠르게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근거 좀 마련하자. 그래서 연구회를 함께 의원님들과 진행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의 또 복지도 중요하니까. 네, 가족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치매 환자들의 가족들은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사실 그렇죠, 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친정 어머니도 지금 한 10년째 요양원에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돌보지 못하면서 요양원으로 다 모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는 거죠. 이런 의원분들이 연구 활동을 하면
연구 활동한 내용들이 나중에 이렇게 경기도 조례나 네. 이렇게 좀 흡수가 되나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복지연구회를 가지고 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든지 저희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의원들이 어떤 연구회라든가 뭐 토론회라든가 할 때는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다음에 지원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보건복지위원회랑 또 이렇게 또 같이 그렇죠. 콜라보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사실은 치매복지가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있는데 더 추가되고 또 개정하고 이렇게 좀 움직임이 되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매 노인의 실태 파악이라든가 뭐 현장에서 가서 집중적으로 다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한 200명 정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래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예.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산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경기도에서 치매복지 예산이 좀 늘어났다면은 이제 이 연구회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앙에 이제 중앙 치매 센터가 있고 경기도에는 광역 치매 센터가 있고 네. 지자체로 가면 치매 어떤 관리하는 이런 센터가 있긴 하지만 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연구회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연구회에서 나온 이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좀 더 제가 경기도의 광역의원으로서 광역 치매 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경기도 경제 복지를 두루 챙기고 계신데 역시 평택시의 경제와 평택시의 복지도 해결해야 되죠? 관심 있는 그렇죠. 분야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는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들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도체와 모빌리티 또 수소 수소기지가 평택에도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서 평택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이제는 소상공인보다는 더 크게. 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경제과학진흥원이 예.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부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어떤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의견들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어디 가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방법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왜 떨어졌는지에 네, 대한 네, 네. 이런 의견도 충분히 나눠야 되는데 네. 왜 떨어졌는지 원인도 잘 모르겠고 지금 자금의 굉장히 어려운 흐름 속에서 굉장히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어떻게 자금을 또 지원해야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민원인들의 의견을 잘 듣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한 군데 가서 원스톱으로다가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네. 집행부서와 함께 경제실에서도 그걸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오셔서 예. 기업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한 곳에 오셔서 상담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의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도 하고 같이 이제 컨설팅도 받고 또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네. 받을 수 있는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점 센터를 좀 운영해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예.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해서 결과는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거점 센터를 좀 운영해 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기업하는 입장을 하면 대변하면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점센터가 없었나요? 이제 각각의 이제 기관들이 있었죠. 네, 지역 각 기관들만. 각각이 아. 다 각 지자체에 있지만 예.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뭐 이곳에 가서 지원을 받고 상담도 하고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해결이 되면은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뭔가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시민들이 시간 낭비, 불편하니까. 재정적으로 낭비가 되는 부분이. 그럼 내년에는 좀 거점 센터가 경기 남북 뭐 이렇게 좀 생길 것 같아요. 한 8개 정도를 8개 지금 정도? 운영해 보려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예, 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 살잖아요. 맞습니다. 평택도 보면은 중소기업도 엄청 많죠. 많습니다. 민원 엄청 발생하겠네. 제가 이제 저는 찾아다니는
다니는 어떤 이런 민원 서비스를 좀 했었어요. 예, 사실은 예. 그 기업들이 지원을 어떻게 받는 방법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몰라요? 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 그 역할들을 저희 이제 의원들도 하지만 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서, 공무원분 이제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도 들지만 기업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고 예.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제가 찾아가서 담당 부서와 함께 가서 말씀도 드리고 권역별로다가 저는 이제 좀 간담회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네네네.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서비스라든가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또 지난번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제 중소기업 살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야죠.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기도가 살고 또 그렇죠, 시민들이 그렇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세금도 많이 가지고. 그렇죠. 중요한 건 그렇죠. 서로 지금은 돈이 사실은 밖에 세수가 없는 부족해가지고 맞아요. 경기도에도 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평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네네. 이게 전 국가적인 비상사태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의 미래 어떻게 그려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 딱 그려. 평택은 이렇게 발전해야 돼 앞으로. 사실은 평택이라는 도시가 반도체, 모빌리티, 수소가 있지만 평택이라는 도시는 도농복합 도시예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분들도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청년, 미래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회치에 활동하시는 이 젊은 청년 농업인들. 사이치 오랜만에 들어봤네. 그쵸. 사이치. 네, 사회치에 같이 하고 있는 젊은 그 청년 농부들이 있는데 네. 그 농업 경영을 위해서 그분들이 단순한 이런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차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산업으로다가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 친구들과 함께 네네네. 지원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6차 산업이다. 맞습니다. 그 개념이 약간 좀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공해서 예를 들면 어떤 옛날에 단순하게 쌀 농사를 져서 그걸 판매해서 이제 수익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면 쌀을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렇죠. 하는 이런 산업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남은 임기 동안 또 평택을 위해서 이런 활동도 펼치가 또 있습니까? 생각은 좀 많은데 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또 꾸준히 평택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평택이 이제 출산율이 다른 데는 0.7% 정도 0.7, 되는데 7명 정도 되는데 평택은 1.2명 정도예요. 평택. 출산율이. 아드님이 당근하셨어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평택이 발전되는 이 도시를 예. 어떻게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드릴까 하는 결국은, 그게 굉장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시민들이 본인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야만 저희들이 잘했다는 칭찬도 받는 거고 네.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면서 어떻게 또 변화할지 모르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도시에 발맞춰서 또 저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좀 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평택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죠.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간에 평택이 예전에는 저기 그냥 농촌이야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미래다. 네, 맞습니다. 평택 저도 잘 아는 곳이거든요. 평택은 진짜 미래 도시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네. 어쨌든 평택의 행복 배달부시네요, 의원님. 네, 맞습니다. 네, 행복 배달부. 행복을 우리 시민들께 배달해 드리려고 제가 네. 2022년도에 선거에 출마를 했었고 네. 거기에 발맞추어서 더 정말 우리 행복한 평택 시민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도 더욱더 열심히 또 경기도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할 일 많으신데 우리 평택 배달부 카메라 보시면서 시민들께 한 말씀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네. 행복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계셔서 저도 행복하고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또 평택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캠프 시간 괜찮았죠? 네, 멋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손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